그러면 또 20초만 기다렸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Q는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줄 서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또 있던 데이터가 빠져나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내가 통신을 하고 있어요. 통신을 핸드폰으로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데 그럼 그 핸드폰 안에 Q가 있습니다. 대기열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보낼 데이터를 핸드폰이 막 생성을 하겠죠. 내 사진 데이터를 막 생성을 해서 Q에다 집어넣어요. 그럼 이게 Q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, 근데 그 안에 있던 데이터를 또 뭐 서버에다 예를 들면 보내야 돼요. 아니면 내 친구 핸드폰으로 보내야 돼요. 그럼 그 Q 안에 있는 데이터가 또 빠져나가겠죠. 그래서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는 데이터 구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Q고, 이 Q는 가장 처음에 들어온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내보내는 구조, 선착순으로 내보내는 구조를 가진 친구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인큐드 된 친구가 DQ가 제일 빨리 된다라는 거고, 화장실에서 줄 서는 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Q가 있는데 Q가 지금 이제 또 메소드가 있을 거잖아요. inQ라는 메소드랑 deQ라는 메소드를 Q에서는 제공을 하게 될 거고, inQ를 실행한다는 것은 Q에 새로운 엘리먼트를 넣겠다는 거죠. 갑자기 마려워져서 이제 대기열의 맨 뒤에 줄을 쓰는 게 이제 inQ가 되는 겁니다. deQ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 Q에 있는 엘리먼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엘리먼트, 가장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엘리먼트, 이 앞에 있는 친구죠. 이 앞이 이제 화장실에 실제 들어가게 되면 DQ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QA라는 걸 선언하게 되고 inQ, DQ를 막 이래저래 실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겠어요. 처음에 inQ1 하면 1이 들어가고, inQ3 하면 그 뒤에 3이 들어가고, DQ 하면 맨 앞에 게 빠지고, inQ5 하면 또 이 뒤에 들어가고, inQ7 하면 또 이 뒤에 들어가고, inQ8 하면 또 뒤에 들어가고, DQ 하면 제일 앞에 게 빠지고, DQ 하면 또 제일 앞에 게 빠지고, inQ 하면 또 뒤에 들어가고, 또 뒤에 들어가고, 이런 식으로 선착순으로 하나씩 빼게 되는 거고,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. 아까 통신을 티피컬한 예시로 들었고, 여러 가지 대기하고 있는 줄들을 데이터로 모델링할 때 이런 형식으로 모델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연스럽겠죠. 제일 처음 들어온 놈을 제일 처음에 뺀다. 예를 들면은 컴퓨터가 진짜 수많은 일을 해야 돼요. 컴퓨터의 CPU가 수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할 거냐? 가장 처음에 유저가 요청한 순서대로 처리하자라는 거죠. 예를 들면 내가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하고 뭐 키보드로 타이핑을 막 100개를 했다. 그러면 컴퓨터가 어떤 순서로 처리하냐면 처음에 한 순서대로 마우스 클릭한 거 처리하고 타이핑 100개 한 거 다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주고, 아주 자연스럽죠. 가장 먼저 온 리퀘스트를 가장 먼저 처리하는 거, 그런 게 이제 Q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이라는 데이터 구조인데 좀 거꾸로예요. 스택은 가장 나중에 온 친구가 가장 처음에 빠지는 또 새로운 데이터 구조인데요. 그래서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집니다. 푸시랑 팝이죠. 이걸 리포라고 하고, 스택은 방금 이 두 가지를 가지는데 푸시는 인큐처럼 새로운 엘리먼트를 스택에다 더하는 거고, 팝은 하나를 빼는 거예요. DQ랑 똑같은데 약간 동작 방식이 다른 거죠. 가장 최근에 더해진 엘리먼트를 스택에서 빼는 게 팝입니다. 팝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리스트에서도 팝하면 제일 뒤에 있는 게 빠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스택은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에 푸시하면 들어가고 또 푸시하면 들어가고, 자, 팝, 이게 중요하죠. 팝 했는데 1이 빠지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3이 빠졌네요. 1은 남아있고, 그 다음에 또 푸시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, 근데 여기서 팝하면 제일 최근에 들어왔던 게 빠집니다. 제일 최근에 들어왔던 게 빠집니다. 그리고 다시 팝하면 푸시하면 새로 들어가고
새로 들어가고. 네. 그래서 이런 식의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놈이 나가는 데이터 구조는 어디서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여러분들 PPT를 쓰든 월드를 쓰든 맨날 하는 게 컨트롤 Z잖아요. 언두. 그렇게 되면 어떤 걸 수행하죠? 내가 최근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동작이 취소되죠. 그래서 이 언두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스택 구조에다가 최근에 했던 오퍼레이션들을 차례로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거를 빼내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고, 그리고 우리가 수식을 쓰든 뭐 코드를 쓰든 괄호를 무진장 많이 쓰잖아요. 그럼 괄호가 서로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. 괄호를 열었으면 괄호를 닫아야 되고, 그럼 괄호를 닫을 때 컴퓨터가 사람이 아니에요. 그래서 괄호를 닫을 때 어떤 열린 괄호랑 매치를 해서 세트를 잡아야 될까라고 또 고민을 할 텐데, 그때 가장 최근에 열렸던 똑같은 크기의 괄호, 똑같은 모양의 괄호를 닫게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괄호, 소괄호가 하나 열렸고 또 소괄호가 하나 더 열렸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소괄호를 닫게 되는데 그때 어떤 친구랑 매치를 시키냐면 가장 최근에 열렸던 이 소괄호가 스택의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. 그럼 얘랑 매치시켜서 서로 팝을 한 다음에 날려버리고, 자, 그 다음엔 중괄호가 열렸는데 그다음 또 중괄호를 닫게 되죠. 그러면은 누구를 빼내죠? 가장 최근에 열렸던 놈을 빼내서 매치해서 닫고, 뭐 대괄호도 똑같이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소괄호가 하나 남아서 닫으면 이 제일 처음에 열렸던 소괄호가 사실 살아남아 있는 거죠. 스택 구조이기 때문에 안 빠지고 남아 있어서 마지막에 팝을 하면서 닫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